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기 보스 콩그레스의 운영위원 투표로 선출된 최정수 대표 운영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최애준 블록체인 OS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2020년 최초의 미더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스 콩그레스 운영위원회 집행위원을 맡고 계시는 7분 중에 2분, 이철 위원님과 유건종 위원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네. 그동안 보스 콩그레스 이후 많은 분들이 미더블이 너무너무 없었다라는 불만의 말씀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여러분께 사전 질문들도 받았습니다만은 최준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 보스 블록체인 OS의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고요. 대담 형태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 시작은 최준 대표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준 대표님 말씀 시작하시죠. 네, 지금 이 미덕 준비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지금 좀 전까지도 지금 저 유튜브 생방송 진행하다가 저희가 지금 아직 조금 이제 첨예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미덕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고생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커뮤니티 분들에게 좀 그동안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하셨던 것들이나 서운하셨던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부터 진행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제 커뮤니티에 오늘이 지금 일단 방송이 나가고 지금 커뮤니티 중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위원들을 뽑고 그 위원분들이 활동을 하는 첫 자리니까 그거 관련돼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려고 오늘 자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내용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내용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한 5일 동안 접수했던 커뮤니티의 한 15개 정도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돌직구입니다만은 보스가 어려울 때 코인을 대여해 주셨던 분들이 2019년 5월 17일 만기 상환을 이미 1년을 거의 경과한 상황이라서 해주신 코인 원금 상환 받지 못했다. 언제쯤 이 코인 상환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좀 최준 대표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먼저 하셔서 이제 제가 지금 순서를 좀 바꿔서 그렇긴 한데 아까는 제가 이제 2019년 사업을 정리나 또는 2020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것들 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전체적인 것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Q&A는 비례적으로 어쨌든 간에 쭉쭉쭉 다 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까? 예, 답은 하실 것이지만은 이건 유보하고 먼저 설명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크게 봤을 때 지금 어쨌든 방향성 관련된 거는 제가 본 방향성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질문들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2019년 관련돼서 조금 좀 회고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2019년 관련된 것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사업 자체를 진행한다기보다 지금 이 보스를 놓고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커뮤니티, 그다음에 지금 보아,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작년에 이제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치열하게 지금 자기 입장들을 법정에서,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1년 동안 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점잖은 말씀인데 실제로는 더 훨씬 격렬했고 죽자사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1년이 이렇게 왔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 보면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스가 원래 했다고 했던 사업들 그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이제 세상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들은 한편으로 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해가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계신 분들,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한 1년간 어떤 방향성이 잡혔고 그 상황에서 2020년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게 커뮤니티도 그렇고 저희 블록체인 OS도 그렇고 저희가 좋아하지 않는 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2019년은 사업 자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자리들이 지금 많이 에너지
에너지들을 소모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갔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구체적인 것들이 있다가 또 질문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2020년에 바라는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이게 저희가 원래 그런 뭐 그러니까 소모적인 논쟁이나 지금 어쨌든 상대에게 서운한 것들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시작했던 것들은 아니거든요. 사업의 본질이었던 것들은 우리가 원래 해보려는 것들이 있었고 그 크립토 커런시 좀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실현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는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2020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내부 말고 그냥 그 큰 뭐 지구적인 문제가 터졌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굳이 뭐 왜 얘기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모든 사업에 지금 어떤 변수가 아니고 이제 상수로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지구의 중력이 있듯이 이걸 지금 무시하고 뭔가 뭐 우리는 이제 보스 사업을 펼치겠다거나 우리는 따로 간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예, 코로나 지금 저희 팬데믹 상황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0년은 이걸 상수로 놓고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관련된 것들이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가장 지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게 지금 조합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보스 조합을 출범을 했고 출범을 해서 지금 법적인 등기까지 다 마친 상태죠. 그리고 이제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었고, 근데 이제 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관련된 것들을 예측하고 뭐 그런 것들을 벌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각자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역량들을 가지고 하고 거기에 보스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나겠다고 같이 오신 분들인데 본인들 사업들이 다 힘들어지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진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뭐 오늘 이 방송하는 이 시점에도 어제도 바로 이제 코로나가 또 다시 또 뭐 이태원 뭐 이런 곳에서 다시 뭐 번져가지고 또 상황이 재발한 상황이고 전 국민들이 뭐 젊은이가 이렇게 열심히 그 클럽 돌아다니는 것들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지금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은 지금 이런 변수들이나 상수들을 좀 고려를 하고 앞으로 지금 내용들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 내용 관련된 걸 전제를 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변수가 2019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역시 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것을 일종의 변명으로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직구로 들어오시는군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네. 저희도 네. 이게 소통을 실시간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중계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곧 이게 업로딩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솔직히 블록체인 OS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또 질문으로 왔던 네네네. 현황. 지금 뭐 둥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깔끔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합을 설립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조합이 정상적으로 지금 해보려고 했던 이유도 블록체인 O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적 한계가 있어요. 지금 뭐 채무로 보시면 일단 그 뭐 여러 가지 뭐 4대 보험부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커뮤니티 요청하는 것들이 한 20억 넘는 그 현금성 채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당장 이제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에서 되어 있는 것들 포함한 그러니까 지금 20억 넘는 지금 한 25억 정도 될 거야. 이런 채무 상태에서 지금 블록체인 OS 자체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스코인이나 다른 지금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핑계를 대서 내가 어려우니 니들도 다 어렵게 가자라는 상황을 좀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그래서 만들어냈던 게 지금 저희가 올해 올 초에 얘기를 했었죠. 조합 중심으로 해서 그거 관계없이 어떤 그 깔끔한 새로운 법인 통해서 보스 사업을 진행을 하자라는 것들이 제가 그분에 말씀드렸고 그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채무 사항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재단과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소송 관련된 것도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것들도 있고 뭐 저희가 뭐 걸은 소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소송들이 지금 재단 통해서 이제 뭐 민사 형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업무를 하기에도 블록체인에서 지금 바쁜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말씀을 그냥 요약해 본다면 네. 20 수억 원의 채무 상태에 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블록체인 OS의 직원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많은 질문들이 네. 과거에 기술 핵심을 담당한 뭐 예를 들어 특정인 말씀을 드리면 배민요, CTO 이런 분들의 행방에 대해서도 네. 과연 블록체인 OS에 살아 있는 거냐, 네. 직원들은 있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블록체인 O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법무적인 문제와 그런 것들 지금 이제 나머지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들도 아까 이게 지금 재단 관련된 문제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들이 지금 핵심 업무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얘기하는 건 이제 블록체인 OS가 블록체인에 관련된 걸 보스코인 운영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업무 자체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관련된 것들은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직원 관련된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한 핵심 소수 인력들, 저희가 저번 달로 기준으로 하면 한 5명 정도가 지금 이 업무들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인원들이 지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에 30명 규모의 직원이 있었다가 지금 5명까지. 그 5명도 정규직 관련된 것들 5명이 아니고요. 이사들 포함해서 5명입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최소한의 인원으로 유지 중이다. 네. 퇴사한 직원들 중에서 네. 핵심 인력이 유출되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말씀하신 네. 뭐 서버 관리에 지장이 있다 이런 사항이 아닌가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유지 보수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 재정 압박이 훨씬 크고요. 그러니까 재정 압박 때문에 지금 오히려 벌어진 일들이 더 크고 그 기술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지금 그 불안하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 기술 개발한 것들은 굉장히 지금 한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슈 관련된 것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재정 압박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금 저희가 서버 비용으로 지출하던 것들이 그 작년 초 관련된 건 한 800 수준이었거든요. 월 800만 원? 예, 월 800 정도의 서버비 정도를 썼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떨어뜨리고 뭐 최적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해서 그게 이제 거의 뭐 지금 이제 그 4분의 1 수준으로 지금 떨어뜨리는 수준인데 한 200만 원까지. 예, 네. 지금 이제 더 이걸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 그 이제 비용들을 계속 줄여버리면 점점 서버 환경들이 이제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비용 관련된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최소화를 한 1년 동안 했고요. 네, 말씀을 주셔서 직원들이 퇴사를 했지만은 네. 서버를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중단되는 네. 말하자면 그 보스코인 거래 중단 이런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 뭐 예방까지는 방지할 수 있는 단계 최소한이다. 따라서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어떤 운영 자체 지장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는 겁니다. 그거랑은 중국은 그냥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지금 이제 문제 생기는 게 지금 어쨌든 1년 넘게 지금 상용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예. 거의 지금 2년째 작업 접어들고 있어서 그 기술 자체나 운영 관련된 것들은 예측 가능한 수준에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재정적인 압박 관련된 것들은 좀 별대 이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20수억 원의 채무 부채 상황에 있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심각하게 힘든 상황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질문을 독점하는 것처럼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유건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좀 더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할게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서버를 계속 운영하시면 상용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여기서 그럼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작년 다 질문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 지금 원래 작년에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보스 관련된 것들에 대한 그 고정적인 어떤 저희가 리워드 인센티브 때문에 저희가 PF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 PF에 지금 운영비를 포함시켜 저희가 PF를 했죠. 작년 말 12월에 했는데 이게 지금 보스를 가지고서 이제 운영 관련된 것비를 지금 이제 반대급부로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죠. 전체적인 한 20% 정도를 지금 저희가 했던 건데 지금 보스를 가지고서 지금 800만 원, 200만 원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보스를 현금화하는 순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커뮤니티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보유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기회들을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서버비는 이제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팔아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그 가격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물량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작은 물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움직여서
그게 뭐 OTC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서버 비용을 지금 마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전혀. 그래서 서버 비용은 이제 별도로 뭐 개인 사재를 뭐 동원하든 뭐든 간에 뭐 지인들 동원하든 하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코인으로는 발생할 망정 현금화가 어렵다는 점에서는 계속 현금 즉 그 캐시플로우 그 네. 현금 흐름의 네.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답을 주신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이철 위원께서도 예. 또 다른 추가 계속 이 질문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나왔던 질문이기도 한데 위원들이 같이 질문하고 또 답을 받았던 질문이기도 한데 네. 저기 커뮤니티에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두 가지를 요약을 해서 드리면은 두 분 질문이셨어요. 하나는 OS 유지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네. 질문과 네. 둘째는 또 다른 위원께서 하셨던 질문인데 연말까지 회사 목표는 무엇으로 삼는가. 네. 뭐 약간 앞에서 개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된 것들 상황 변화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게 핑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이해는 가는데 실제로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거는 조합을 출범을 시켰는데 조합 사업 관련된 것들이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조합원 모집을 하고 뭐를 해서 조합 중심으로 이제 뭐 조합은 이제 투자 조합이니까 당연히 자기 이익을 실현하려고 사람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이제 저희가 보스코인 운영에 관련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추진 중이고 보스코인 운영에 관련된 오퍼레이션 관련된 것들이나 사업 권한을 조합 중심으로 지금 뭐 명확하게 셋업을 하고 조합에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로드맵을 잡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예측 불허 상황이 벌어져서 그 부분을 조금 추스리고 있고 이번 주 월요일에서도 이번 주 월요일 오늘 금요일 토요일인데 이번 주 월요일에도 그 회의를 했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예, 월요일 날 이제 조합원들 이제 조합 발기인들이죠. 발기인들이 이제 6명 모여서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할 거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신 분들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제 이 상황 이제 상수인 것들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도 있고 하니까 뭐 어쨌든 조합원을 조합 설립 끝났거든요. 조합 설립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 받고 이제 넘어가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운영안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아마 그 운영민들을 지금 모아야 되는 것들인데 여기서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뭐 조합에서 지금 투자 조합이든 뭐든 간에 사업을 해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니 그러면 사업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것들이 사람 투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제시를 하고 이렇게 갈 거니까 같이 가자라는 얘기가 확실한 건데 그 조합에서 지금 그 얘기를 결론을 못 냈어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그걸 결론을 낸다는 게 굉장히 섣부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블록체인 OS 관련된 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로드맵은 그거였습니다. 블록체인 OS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지금 이제 보스에 대한 영업이나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안정된 기반으로 넘기고 보스 조합이죠. 조합들이 넘기고 조합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게 이걸 그림을 그리는 것들을 작업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근데 뭐 지금도 추진 중이고요, 사실. 근데 중간에 제가 아까 장황하게 좀 설명드렸던 그런 코로나19 뭐 이런 사태 때문에 그 조합원들이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진로로 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들이 못 드린 거죠. 근데 뭐 논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정도에서 지금 조합원 한 100명 정도까지 늘리는 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단기 목표들은 세웠는데 이걸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들은 아직 조금 좀 문제가 있는 상태고 블록체인 OS 관련된 것들은 명확하게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채무 상태에서 이런 채무 상태에서는 그 사업 오퍼레이션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보스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내용들을 가자. 올해 관련된 것들은 사실 그 정도가 제가 블록체인 OS 대표 또는 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불확실 변수가 있지만은 2020년 말까지는 네. 어떤 형태든지 서버 운영을 포함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변수가 있지만은 최준 대표가 생각하는 어떤 의지를 좀 읽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만 의존한다거나 또는 코로나 사태만 우리가 비난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질문은 그거 아니에요. 연말까지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 내지는 결의가 중요한 게 아닌가 해서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2020년 조합이 어렵다 또는 코로나가 힘들다 하더라도 최준 대표가 그 나름대로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결의나 각오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상황은 그렇고요. 뭐 당연히 이제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현금 캐시플로우 관련된 것들이 당장 문제인 것들이니까 지금 뭐 코로나 이 상황 벌어지고 사업 목표들을 다 그래요. 지금 뭐 중장기 투자 뭐 이런 것들 없습니다. 지금 다 현금성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다들 목표거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뭐 그런 것들 당연히 지금 하고 있고 기회로 보면 이제 기회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비접촉 사업들 관련된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기 때문에 IT 관련된 서비스를 뭐 종사하시는 분이나 그 업체 관련된 거 보면 미안하지만 좀 기회가 온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접촉 관련된 거는 IT 인프라를 다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시장 기회들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하자면 활용하느냐 이것이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제가 보기엔 좀 섣부르고요. 하지만 그것을 기회로 포착은 했고 아니 그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시장 반응들을 이제 만나보면 네. 다들 이제 비접촉 관련된 이슈가 다 발생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든 서비스든 자기네 사업 기반들을 그쪽으로 다들 넘어가려고 하고 블록체인도 거기에 당연히 기여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IT 서비스 관련된 것들은 그 불황 요소보다는 오히려 호황 요소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뭐 대충 이제 2분기 매출들 다들 보시면 그냥 알 거야. 예, 일단 뭐 아직 확실한 말씀을 주시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네. 생각합니다. 지나간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커뮤니티에서 믿어없이 꼭 물어봐 주십사 하는 질문 중에 또 네. 대표적인 질문이 네네. 과거에 PF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결코 좋은 유종의 미래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 익스프레스, 네. 골드링크 네.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둘 다 사기인가요? 누구의 잘못인가요? 기득권 세력의 싸움으로 인한 약속 불이행, 단순히 뭐 몸이 안 좋아 병원 신세 잠수 타는 이런 거 말고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페이 익스프레스 관련된 거는 뭐 저는 지금 그 김재양 대표 관련해서 어제 페이 익스프레스 대표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재단 쪽에서 일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뭐냐면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그 재단에서 이제 저를 고소 고발을 하는데 고소 고발 관련된 것들이 뭐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참고인이나 이런 쪽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이 김재양 대표가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재단 쪽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제 추측입니다. 뭐 지금 이제 김재양 대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같은 맥락인데 페이익스프레스 골드링크 대표가 각각 나와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작년에 네. 최혜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커뮤니티는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건 지나간 일입니까? 그분들은 역으로 저희와 대척점에 서 있는 재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 말씀의 핵심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기업 엔티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터 말씀드리는 건 좋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본인들이 한 약속은 본인이 지키거나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쟤네는 저렇다 이렇다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제 제가 굳이 김지향 대표님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는 저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형사 고발이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좀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이렇게 지금 들어온 상황이니까. 그래서 근데 골드링크 대표님하고는 저는 뭐 지금 제가 그 본인 아프시다고 내용 관련된 것들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셔서 정리하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뭐라 그러긴 하지만 정상적인 방식의 정리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몸이 지금 특수하게 아프시고 뭐 지금 자기 신변에 이상이 있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너무 비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좋습니다. 할 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오히려 결과적인 설명인데 네. 근본적으로 네. 그러한 투자 결정을 네. 한 것이 네. 블록체인 OS가 주도된 게 아니었느냐의 질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투자 결정 자체가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 네.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애초에 투자 결정을 하셨던 네.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그 페이 익스프레스 관련된 거나 사업 아이템이나 내용에 관련된 거는 저는 그 아이템 자체는 지금도 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이 그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게 뭐 개인의 신뢰의 문제든 간에 사업이라는 게 아이템 문제로 꼭 그 기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템이 있고 아이템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것들이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관리의 문제였든가 아니면 재정의 문제였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근데 이제 투자 결정을 할 때 가치 관련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 투자 결정 자체를 뭐 그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그 정도 정보를 가지고 그걸 판단했을 때 이걸 그때는 지금 안 했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네. 상당 부분 1기 네. 운영위원회가 지원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2기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소위 견제와 균형이라 할까요? 네.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리스크, 네. 또 위험 요소에 대한 좀 분석을 했고, 네.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그 경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그러한 것은 전혀 과거 투자 의사 결정 PF에서 네. 생각하신 적이 없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뭐 리스크 관련된 말씀이신 거예요? 예, 리스크 분석이 따라온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이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저는 이 질문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결국 사기극에 우리가 피해자가 된 것처럼 돼 있다 보니 애초부터의, 물론 사업은 잘못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분석 과정에 좀 면밀하거나 정교하거나 네. 깊이 있는 그런 것이 따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얘기죠. 저는 말씀은 쉽게 하실 수 있는데, 사업 투자라는 게 아무리 쉽게 만약에 10개든 100개든 분석을 하면 손정이가 손절을 하는 이유가, 그럼 그분이 그걸 안 해서 그러면 손절을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국은 이제 같이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장치들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 결정은 했고, 그다음에 같이 갈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페이익스프레스를 보죠. 페이익스프레스 투자 결정을 우리가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이익스프레스 김재양 대표가 지금 저희 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 현금화해서 내가 충분히 사업을 투자할 수 있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보스를 가지고 현금화를 못했다라는 주장도 하잖아요, 한편으로. 저도 페이익스프레스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딱히 하나에 대한 원인으로 뭔가 기울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로 기울일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제가 책임을 면피하는 건 아닌 거예요. 면피할 수는 없는 거고, 최종적으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은 책임져야겠죠. 근데 왜 그러면 그때 애초에 그거를 다 잡지 못해서 이게 벌어진 거냐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가지고 예절권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거를 바꾸자가 아니고요. 네네. 과거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의 이건 당연합니다. 질문입니다. 네네네. 페이익스프레스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저 자신이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액수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 금액을 네. 패스 이런 이름으로 코인을 저도 수령했는데 지금 무용지물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답답함을 느꼈고, 마찬가지로 우리 커뮤니티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게 네. 아닌가라는 거죠. 네. 그 과정에 투자가 잘못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은 네.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반성, 네. 원인 분석 이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따라와야 네. 같은 실수를 방지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주혜준 대표님이 아까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을 수 없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좀 접근을 할 수 없어요. 김재양 씨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어떤 형태든지 여기에 대한 해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떤 형태의 해명이 그분을 모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분이 응할 사람도 아니고 네. 현재 재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보이는데 재단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잘못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뭐 소송이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겠는, 이런 의견까지 좀 주셔야 이 미덕을 뭐 시간을 투자해서 시청하시는 우리 콩그레스 코인 모유자님께서 뭔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조금 지금 이 문제를 이제 깊이 다루면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일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1년 동안 그걸 작년에 끌었어요. 페이익스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반응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그것만 가지고 막 아마 한 2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좀 포인트를 주신다면 뭐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페이익스프레스 김재양 씨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뭐 행동이나
어떤 대응 방안이 있겠습니까? 저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추가적인 어떤 여기다가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아까 손절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김재양 대표 관련된 것들을 본인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계속 뭐 커뮤니티에 자기가 본인이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 투자를 계속 받아오신 거잖아요. 그 뒤로 계속 1차, 2차 뭐 네, 있었습니다. 뭐 3차까지 뭐 하고 또 지금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금 운영위가 얘기했던 건 추가적인 투자 피해가 발생할까봐 이제 그걸 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어쨌든 간에 본인들도 아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본인들도 투자를 하셨는데 손절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름을 아까 호명해서 지금 뭐 굳이 말씀을 드린 거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1호까지 이제 재단 쪽에서 지금 내용들을 뭐 지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연관이 돼서 잘못된 투자에 저희 보스 콩그레스 분들이 희생이 됐다고 저도 같이 느끼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재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네.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1기 운영위원장님을 통해서 전달받은 말씀에 의하면 3천만, 4천만 보스코인을 이분이 그대로 예수가 됐어야 되고 락업이 돼야 되는 것들을 시장에 풀었기 때문에 가격 폭락의 결정적인 어떤 원인 제공자였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들었고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팩트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풀지 않았다? 아니 풀었든 어쨌든 간에 그게 연관성이 있어서 뭐 물론 이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별로 기분이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그게 보스 가격을 절정적으로 떨어뜨린.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가 법적인 어떤 대응 어떤 공격하는 어떤 행동이 OS가 주축이 돼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김재양 씨에 대한 우리가 우리 커뮤니티 해악을 굉장히 많이 끼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운영위가 존재하는 목적은 코인 보유자들의 권익, 증진 보호와 피해 손해 구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 익스프레스의 김재양 대표에 대한 투자 이후에 뭐 아직 인과관계를 모르겠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코인 가격 하락에 이분이 지대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닌가, 즉 피해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속 지키지 않은 건 뭐 팩트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이분을 대상으로 하는 뭐 개인적인 어떤 청원을 비롯해서 어떤 여론 조성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할 수 있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주도하실 수 있는 입장이 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이 건만 가지고 지금 계속 길게 얘기하실 텐데 요약적으로 그런 구상하시는 게 있으시냐 이런 얘기죠. 오늘 없습니다. 지금 아직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질문 내용에도 지금 이런 식의 깊이 들어갈 줄 몰랐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지금 이거를 다루자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깊이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자가 아니라 답은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분을 대항하는 어떤 계획이 없다라면 저는 우리 콩그레스를 대변하는 운영위원 입장에서는 김재양 씨에 대한 우리 입장 정립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재단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행동을 하신다라면은 그렇게 추적되시는 상황이 있다라면 아니 운영위는 이미 대응하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 형사 고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에서 그거 이외에 OS에서의 행동은 없느냐가 질문입니다. 뭐 저희가 뭐 형사 민사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그러니까 과거 1기에서는 이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한 것으로도 저도 인계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외에 추가적인 최혜준 대표님이 OS 입장에서 뭐 택하시거나 구상하시는 것은 아까 말처럼 없는 것으로 끝이냐? 지금 제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 초기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결이 지금 달랐던 것들이 뭐냐면 작년에 제가 지금 말하는 법무 관련된 것들을 좀 늘려서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탁탁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실효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실효가 없었고 그거에 지금 비용만 굉장히 쓰게 되고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시간 관계로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말씀을 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뭐 네. 김장 씨 얘기를 하자고 예. 하시니까 끝까지 예. 가려면 뭐 갈 수 한 있죠. 가지만 좀 관점이 확인을 다르겠습니다. 드리는데 네. 저는 잘 몰라서 네. 질문을 이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 패스 김재양이하고 PF죠, PF. PF 네, 저희가 PF 하는 발판을 거는-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PF 는 저희가 블록체인 OS의 기술력이 네. 발판을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들이 내용이 있는데 PF는 1차 받은 거고요. 그 뒤로 이제 김장 대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모금 활동 모금 활동을 하고 뭐 1차, 2차 네. 분들을 더 받아서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많은 소리. 그래서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투자 유치를 한 건데, 근데 지금 그리고 자기는 이제 보스를 투자를 받든 뭐 하고 이제 그 페이를 팔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벌어졌는데 이제 결과가 지금 나온 것들이 없으니 이제 뭐 굉장히 억울해 하시고 화가 나신 거죠. 분노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질문하시죠. 아까 논의가 이렇게 어긋나 보인다고 느꼈는데 네. 그 차이가 네. 우리 그 최희준 대표께서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네. 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음.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 최희준 대표를 이렇게 쭉 따라오시는 다른 분들은 이제 약간 이런 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그동안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계속 여쭤봤던 운영위원회가 거예요. 원에 소송을 한 것까지 예, 해서 그 끝이냐. 부분, 그러니까 네. 오늘은 사실은 커뮤니티 미덕 자리고 커뮤니티 분들이 답답한 것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가 예를 들어 패스나 저기 아까 저 뭐죠 데카 이제 골드링크 작년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투자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들이 관계에서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있었거든요. 커뮤니티는 일단 블록체인 OS의 최 대표를 신뢰해서 결국 김재양과 이쪽에 대한 투자를 쉽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최 대표님은 김재양 씨가 다른 쪽의 일을 하고 있다. 나도 배신당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하시니 이제 요게 지금 서로 핀트가 나는 거예요. 예. 뭐이 깊이 가면 아니었고 이건 나중에라도 얘기해야 될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정도는 이야기 고인도 예. 하고요. 그래서 질문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서 부탁했던 질문 한 가지를 좀 더 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오늘 같이 미덕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커뮤니티 우리끼리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여 코인들입니다. 네, 아까 질문했던 부분이죠. 질문하셨으니까 네, 여기 이제 답을 좀 지금 지금 청하시죠. 뭐 그래서 이분들 제가 예.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여 코인들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굉장히 지금 오늘 질문 중에 사실 제가 제일 무거웠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저희 힘들었을 때 커뮤니티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대여를 하셨고 물론 그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이자율로 저희가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주로 이게 지금 비용들을 썼던 부분들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서버 유지비 뭐 이런 것들이 썼던 것들이 사실 그 이제 정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보스 관련된 것들로 이제 일부분을 변제하고 그리고 처음에 인원수가 좀 꽤 됐습니다. 지금 한 30명, 20명, 3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참여하신 분이 예, 참여하신 분이 지금 한 10분 정도 남으셨어요. 왜냐면 이제 작은 액수들은 저희가 다 청산을 하고 큰 액수들을 청산을 못했고요. 10분 정도의 미상환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다 미상환한 건 아니고 일부러 좀 드리고 왔는데 금액들이 커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정확한 그 액수는 안 되네. 아마 이게 뭐 변동이 있지만 아마 비트코인을 예, 그래서 이제 건수인데 원화로 지금 뭐 대충 환산을 하면 한 2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미상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2억 정도가. 근데 이게 한 2억 정도가 미상환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뉴스가 수입이 잡혀 이분들이 입으로 지금 변제를 하고 내용들을 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굉장히 미약을 해서 지금 이제 변제를 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뭐 굉장히 지금 저희한테 지금 이걸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저희 이사님한테도 계속해서 이 관련된 것들 호소하시다가 안 되니까 이제 커뮤니티도 호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예, 지금 이 부분은 그분들과 저희 블록체인 OS가 좀 더 제가 이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사실. 언제 변제할 수 있냐, 어떻게 변제할 수 있냐에 대한 것들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상환 관련 메일이 왔다가 끊겼다. 그럼 지금 벌써 반년 정도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입니다. 예, 말씀 계속하시죠. 이게 지금 담당자가 지금 다들 퇴사를 했고요. 양 관련돼서 지금 이제 남은 분들이 지금 여러 것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업무들로 지금 들어가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뭐 방송을 끝나고 다음 주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대책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책을. 저희가 대책을 지금 이 방송도 제가 지금 하기가 좀 걔가 껄끄러웠던 게 미안하다는 얘기로 끝낼 거냐 뭐 진정성 있으니까 꼭 하고 이게 그 말씀 하셨어요. 저한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고 일단 그 다음부터 보자라고 하셔서 거기에 동의해서 지금 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제는 거기서가 아니라 이걸 그럼 상환을 해야 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고민 중으로밖에 답을 못 한다. 그런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지금 와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2억 정도의 채무가 있고 그 중에는 제가 형사고발 당한 이제 급여 관련된 이슈도 있거든요. 네. 그거 관련된 건 이제 형사 이슈에 이거 이제 뭐 민사 이슈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네. 재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시원한 답은 주기 어렵다 하지만 이걸 외면한 것은 아니다라는 무겁죠. 마음이 당연히 무겁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마음을 표현하심에 있어서 네. 이 질문을 제기하신 분은 네. 최 대표님이 다른 채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생각지 못하고 계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어 그러니까 제가 질문 질문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중요하지 소통이 지금 않죠.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요. 좀 소통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입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뭐 채무 당사자는 아니긴 하나 OS 최준 대표님을 미덕으로 불러서 초치에 초대해서 이런 질문까지 했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과의 어떤 형태든 다음 주든 소통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떻게든 얘기를 네. 해보고 질문을 명확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이해하고요. 그분들과 소통을 하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한 거는 시원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실. 네. 그 부분인 거죠. 좋습니다. 그동안 또 다른 질문은 거래소 상장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상장이 만약에 안 되었다라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예컨대 뭐 상장 금액 fee라고 하나요? 네. 또는 뭐 메인의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는 것인지 뭐 프로젝트들의 불투명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상장 관련된 의견을 좀 듣고자 한다.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존중 안 하는 건 아니고 보스가 밸류가 도대체 왜 안 만들어지느냐 밸류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상장한다고 밸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상장은 네. 상장적으로 해봤고 네. 이런 관련된 것들이 그렇다고 이제 그냥 또 저희가 빗썸에 이제 보스가 보아가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빗썸에 상장을 했죠. 보아가 빗썸에 상장을 한다고 밸류가 만들어졌나요? 가격은 그러나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뭐 그건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게 밸류가 만들어진 네. 거라는 거는 저는 잘 네. 모르겠고 내용이 어쨌거나 질문은 상장 노력에 대한 건데 그러면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네. 의미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했다. 이것이 답인가요? 상장을 하기 전에 상장에 관련된 것들을 받쳐주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들이 있잖아요. 네. 내용 관련돼서 어떤 노력들을 해서 이게 가치가 있으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당연히 절차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왜 도대체 상장을 하면 도대체 가격이 나오고 왜 이게 지금 올라가야 되냐? 저는 뭐 제가 보아 관련돼서 잘 모르지만 보아는 재단이 돈이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그냥 쏟아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냥. 왜냐면 다른 이슈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얘가 왜 가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서 돈 쏟아보면 뭐 가격 방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뭐 돈 쏟아부어서 가격 방어한다라는 것들 정도야 뭐 코인 업계에서 공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그 방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건 좀 다른 얘기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네. 우리 보스코인의 내재적 가치에 집중하는 네. 그럼으로써 가격 상승이 있어야지 무조건 많은 시장에만 상장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뭐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맞을까요? 근데 질문의 의도도 그러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이 보스가 이것과 관련해서 네, 네. 지금 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은 이제 자체 가치가 먼저 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전제 많았으니까. 조건.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저 작년부터 이제
얘기 듣기로는 예. 작년 말부터 그렇게 해서 올해 초에 미덕을 하셨죠. 네네네. 그때 이제 조합을 이제 그 발표를 하시면서 네. 아마 이제 스테이블 코인하고 네네네. 이제 그로스 네네. 개념으로 네네. 이제 가겠다라고 네. 이제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게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가지고 네. 지금 모든 그런 이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그게 이제 상수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보수의 가치를 네. 이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구상이 숙제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5월 4일 미덕 그저 조합 그 멤버들하고 네. 일단 미팅을 하셨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그러면은 어떠한 얘기가 나왔고 아니면은 뭐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더라도 지금 이제 그럼 최유전 대표께서 이러한 그 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네. 예, 그 가능성은 있느냐. 네. 사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네. 보스코인을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사실 그 이 최유전 대표의 그 블록체인 OS가 어떻게 같이 네, 창출할 그렇죠. 것인가로. 그러면서 이제 또 조합이 이 연결돼서 네. 조합으로 이제 그 구체적인 그 가치를 높여간다 그러면은 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을 정하고 네, 그렇죠. 한 세 가지 좀 추가 질문인데 그렇죠. 시간이 한 45분 경과했거든요. 네. 예. 좀 길게 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뭐, 예. 내용이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제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길게 하시죠. 뭐. 네. 뭐. 아니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본질이고요. 네. 이런 걸 해야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그걸 믿고 뭘 좀 가든 좀 더 참든 아니면 뭐 같이 하자고 하거든 말씀인 것들이 많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 이 상황에 관련돼서 지금 이걸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들이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이거 관련돼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공표할 수가 없어요. 일단 프로젝트가 있다. 예. 그러나 여러 변수들, 특히 예. 아마 추정컨대 악의적인 저희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악용할까 이런 이유 등등이 지금 공개를 좀 꺼리게 한다. 그것도 예. 있고 지금 그거보다는 검증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나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비접촉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시장이 지금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돼서 뭔가 이게 지금 그 기여를 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IT 서비스 관련된 것들이 시장이 뭐 이거 상황 관련돼서 판단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IT 서비스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로 봤을 때는 그리 나쁜 건 아니다. 오케이. 아직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 분석, 적용하고자 한다. 시장 상황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오케이. 예. 반전으로 보면. 예. 조금만 좀 시간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물어온 질문 중에 지금 거론하셨던 보아 얘기가 있어서요. 네네. 보아와의 어떤 뭐 아주 대승적 차원에서의 통합, 합병은 가능하겠는가? 특히 또 그동안 1년 넘게 쌓아왔던 재단과의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타협, 협상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운영위원회도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보안은 이제 뭐 한 1년 지났잖아요. 어쨌든 하기로 했고 뭐 자기네들 로드맵도 난 들어가면서 모르겠는데 로드맵도 있고 그다음에 화이트페이퍼 1.0에 충실하겠다 뭐 몇 가지 이제 제가 그냥 기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네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본들이 이제 그냥 책임져야 될 시간들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메인넷 나왔다는 얘기 못 들었고 한 1년 지나고 있는데 뭐 메인넷 나왔나요? 뭐가 메인넷? 그렇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은 네. 뭔가 지금은 질문은 대타협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 아니 반대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저기 과열된 토론 중에 아마 이게 촬영 카메라도 과열이 되어서 잠깐 중단이 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아고라 관련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고라와의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의 보스코인과의 대통합, 타협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의 대립각을 세워서
법적 다툼 일관을 했던 재단과의 네. 어떤 타협을 통한 보수 회생의 전기는 없겠느냐 이런 질문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법적인 것들을 한번 다뤄보면요. 재단에서는 명확하게 통보를 했어요. 더 이상 보스는 재단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건 이제 법적인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스위스 재단에서 결의를 해버리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보스는 이제 재단에 다루는 내용이 아니야. 우린 따로 가. 그게 지금 작년 한 3, 4월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아 만들고 쭉쭉쭉 네. 오고 뭐 지금 상장까지 간 이런 상태인 거고요. 자기네 그림들이 있는 거죠. 본인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잘렸으니까 스텝 다운 됐으니까 뭐 이런 재단 이사에서 그래서 그 현재 결을 말씀드린 이런 결이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스가 지금 살아갈 또는 이제 뭔가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 할 것들은 뭐냐 그러면 우리 강점하고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쟤네랑 이제 만약에 뭐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저는 보아에 관련된 장점은 딱 하나 있다고 봐요. 돈이 있다. 오케이. 근데 지금 뭐 한 1년 지났고 결과물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건 잘 못 봤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아가 돈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그거 말고 뭘 해봤냐라고 지금 보면 전 잘 모르겠거든요. 뭐 상장한 거? 상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재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건데 그냥 돈 가지고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거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보아랑 지금 만나면 시너지가 뭔가 날 거냐? 그렇다고 보아가 우리한테 돈을 줄 거냐? 저는 그거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노력을 쏟느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들, 우리 의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했던 이제 스텝들을 가지고 뭐 지금 얘기해서 이제 오늘처럼 이제 청산학과 청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가는 방향이 오히려 우리가 내재적 가치를 만드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감히 좀 드려요. 아고라와의 통합 혹은 재단과의 대타협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죠. 우리의 장점과 우리만의 고유한 역량을 네. 최대화하는 방향이 살 길이다. 이런 답으로 이해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이미 본인들이 갈 길 간다고 해서 네. 다 지금 했던 분들에게 우리가 뭐 그걸 뭐 법적인 건 차지하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차지하고. 네. 예, 저희가 이제 미덕을 한 지 거의 50분이 경과되는데 네. 중간 뭐 편집이 뭐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네. 제가 오늘 마무리 전에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네네. 아까 체불 임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까지 염두에 두셨는데 네. 최준 대표의 유고 상황을 대비한 네. 블록체인 OS의 지속 가능성에 네. 대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블록체인 OS가 곧 그 보스 이제 그 보스라는 우리 보스 코인을 지금 상황은 그렇죠. 만약 블록체인 OS가 보스를 책임지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쓰러지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은 그러니까 블록체인 OS가 있든 말든 보스는 커뮤니티 코인으로 애초에 표방을 했고 커뮤니티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코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가서 이제 의회가 있고 그러는 것들이니까 블록체인 OS의 존립과 관계없이 보스 코인은 계속 존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지금 그림을 짰던 그 같이 말씀드렸고 조합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일종의 뭐 컨티전시 플랜, 그러니까 뭐 위급 관련된 플랜을 좀 비상대책. 비상대책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블록체인 OS와 관계없이 보스 코인은 그냥 그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자. 사실 올해 그거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서버의 지속성을 포함하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조합이라는 지금 이제 신규 법인 그릇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네. 민주적 의사결정체로서의 조합이 있고 이 조합에서 그 핵심이 되는 우리 보스를 운영을 하고 투자자들을 개방을 해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 투자자들은 인베스터 그러니까 보스 코인이 어떻게든 잘 되는 것들을 좀 그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투자라는 행위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있든 아니면 블록체인 OS가 있든 없든 보스 코인은 살아남는 방향에 대해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면서 지금 갔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올해 지금 뭐 코로나 관련된 것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예, 있다는 예. 측면에서 가치를 극대화하고 현재 뭐 수많은 뭐 코인들이 있고 뭐 스캠 이런 비난을 받지만은 네. 뭐 제가 오늘 시간을 너무 길게 끌기보다는 1시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물론 두 분께도 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최준 대표님께서 네.
오늘 2020년 물론 처음 한번 조합 관계에 있었습니다만은 네. 미덕을 진행하시면서 네. 좀 뭐 랩업이랄까요, 마무리랄까의 의미로 네. 좀 코멘트를 주시고 또 두 분께 제가 뭐 질문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한 5분 내에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전체적인 뭐 오늘 미덕에 대한 의견을 한번 좀 정리 요약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몇몇 질문들은 사실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게 지금 이제 좀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투자자들 지금 이제 저 투자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투자자들이 이제 보스로 투자를 했든 그게 지금 뭐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했든 투자는 투자죠. 근데 그거 가지고 뭐 기부자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씀 안 드릴 텐데 그러니까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제가 그 아까 얘기한 이제 뭐 어떻게 상환할 거냐를 아까 시원하게 말씀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또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소통. 소통 관련된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건 뭐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도 투자 파트너들 이게 그 제가 투자 파트너들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쨌든 와서 보스와 같이 그러니까 페이익스프레스하고 지금 그 우리 지금 골드뱅크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투자 그리고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이제 저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채찍질도 할 수 있는데 당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프레임과 틀을 가지고서 이분들과 이것들을 이제 제재할 건 제재하고 그다음에 밀어줄 건 밀어줘야 되는 것들인데 저희가 작년에 뭐 그러면 뭐 이제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프로토콜, 투자에 대한 규격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뤘나, 이 업체를 다뤘나. 원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그러니까 뭐 물론 그 개별 한 분 한 분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한 업체를 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뭐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면 프로토콜을 제대로 적용을 했는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거 오디시라고 하죠. 감사 프로토콜이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지 못한 시행착오가 있었다. 작동시키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쉬운 거고 그게 지금 뭐 재단하고의 그 여러 가지 분쟁이나 나머지 것들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시행착오들을 해서 지금 뭐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여기서 안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뭔가 과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다 날리는 거거든요. 한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하고 프로토콜 적용하고 이 프로토콜대로 이제 이행해보고 그 피드백을 계속 받아가면서 좀 더 나아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저희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커뮤니티 대상의 또 소통 절차, 방법, 과정, 미덕 등에 좀 더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반대로 좀 이제 대표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대표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그 툴로 조합을 만들었어요. 네. 저는 조합이 됐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컨티전시 플랜 그 미국 관련했는데 조합이 됐든 아니면 비상대책 플랜이죠. 비상대책 플랜이 위원회 중심으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신 것 같고 제가 시간을 너무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철 위원께서도 마무리와 오늘 대화를 좀 정리하는 코멘트 주실 수 있으신가요? 코멘트로 할까요? 질문을 할까요? 질문 뭐 편하시게 하시죠. 질문을 타이핑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냥 제가 지금 생각으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코멘트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 모두 지금 그 기민한 박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2018년 12월부터 재단의 자금 지원이 끊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이쪽 현장에서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커뮤니티는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오늘 아마 미덕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그런 점들이 있긴 했겠지만 이런 소통을 통해서 계속 전진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제가 지금 조금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면 그 마지막에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또 앞으로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되게 감사하고 근데 오늘 약간 아쉬웠던 것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를 알아가지고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조금 아쉬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첫 술밥에 배부르지 않듯이 앞으로 이런 소통을 좀 더 자주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간극을 메워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재단의 돈이 끊어진 상태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버티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상당한 어떤 저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 프로젝트 전체가 이런 말씀이 그냥 오늘 네.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건정 집행위원님께서도 예. 오늘을 좀 그 참여하시면서 예. 마무리 혹은 뭐 정리 요약 주시면. 예, 저는 작년 중반서부터 이 부스코인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과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대한 분석이나 거기에 대한 질문은 우리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다만 앞으로 사실 커뮤니티도 그렇고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포스코인 가격을 지금 이제 한 자릿수에서도 이제 거의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 자릿수는 일단 빨리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점차 계속 상승을 네. 해가는 게 이제 필요한데 사실 조합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을 설계했다고 들었을 때 이제 그런 희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미팅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듬는다는 것이 이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는 건지 이게 사실 커뮤니티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다른 무엇보다도 과거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 것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예, 중요한 거는 보스코인 가격이 올라가야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거래소에서 살아나가지고 네. 진짜 희망을 다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네. 그 전망을 좀 이 마무리하는 겸 해서 네.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네. 해주십시오. 네. 지금 사실 뭐 핵심 질문이신 것 같고 사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고 그리고 지금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방안이 실행이 되는 거냐 실행돼놓고서 지금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플랜을 할 수 있죠. 그럼 플랜과 그게 실행이 돼서 결국 결과를 내는 것까지에 대한 이 문제잖아요. 이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저기 뭐 코인 가격도 그렇고 뭐 저희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아마 다 지금 다 바닥은 보신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은 다 보셨다고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전에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우리 보스 커뮤니티에 나오는 얘기들이 물론 이제 오늘 뭐 처음 들은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적어도 위원님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뭐 전혀 새로운 얘기를 좀 드린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앞으로를 전망을 하고 내용을 간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그 전에 핵심적으로 지금 추진했던 조합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서도 앞으로도 좀 집중적으로 한 주제를 좀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조합이라는 게 법인을 만들었고요. 이 법인이 재정이 돌아가야 재정이 실행이 집행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계획들이 차근차근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틀이 있고 이 법인을 제가 이제 우리가 조합법인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커뮤니티가 주인이 될 수 있느냐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합을 만들었던 이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힘들게 와서 조합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러면 그 조합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도 지금 여기 어쨌든 이제 마음에 안 드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고쳐가면서 이 그릇을 써먹자. 진화 과정의 일환으로 이제 블록체인 OS가 조합까지 이제 진화가 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유건정 집행위원께서 질문하신 앞으로의 우상향적인 보스코인 가격 안정화에도 공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같이 이렇게 공진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지금 반성을 하자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벌어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 보스 커뮤니티가 지금 그건 과거입니다. 기부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근데 지금 저희가 조합을 만든 이유가 그런 얘기를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뭐 그 분들이 그냥 주인인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바꿀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원천 봉쇄하는 애초에 프로토콜 자체가 다른 범위. 자생력 있게 생존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조합으로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 아니요, 책임이 명확하게 지금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게 주어진 틀도리를 만들었고 네.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핵심 방향성하고 네. 그 다음에 방향성에 맞는 펀드 이 두 가지를 담으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기본은 돼 있다고 봐요. 근데 어디로 갈 거냐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실행하기 위한 것들은 지금부터 몇 번 더 돌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1시간이 넘는 하나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냐면 지금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은 네. 이 출자를 하는 이제 이 회원들이 있을 거고 네, 조합원. 이제 네. 그 조합원이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출자를 하지 않는 그 회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게 좀.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조합 관련된 사업이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냥 그 조합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분들과 그다음에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들이 나눠지는데 출자 조합원과 출자 조합원은 주인이 되는 거고 그냥 이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제 만약에 서울우유를 예를 들면 서울우유는 목장주들이 만든 거거든요. 목장주들은 우유를 납품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아가는 거고 그 우유를 먹는 분들은 그냥 사 먹는 거죠. 놈들은 아니죠. 분들이죠. 놈들은 아니고 그렇게 들었습니까? 저 이제 제가 농민들이라고 하나요? 농민들. 네, 놈들은 아니고 당연히 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서비스에 대한 그 제공하고 주인이 되는 분들과 이게 분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토큰을 사신 분들은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제가 오늘 1시간이 넘는 그 장시간에 처음 제가 2기 운영위원회의 대표위원이 된 이후에 자리를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조합과 관련된 부분으로 추가적인 미드업의 기회가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얻었고요. 오늘 1시간 여러분들이 만족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미드업 질문 물어봤고 다음 주에는 5월 16일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게 녹화 형태가 됐습니다만은 실시간으로의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소셜 인프라테크 SIT의 전명산 대표와 함께 미드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 또는 필요한 경우에 질책과 여러분들의 좀 비난 감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스코인 생태계가 전 세계 수천 개의 ICO 등등의 스캠, 사기극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에서도 살아남는 한국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탈중화된 어떤 콩그레스의 투표 의사로 살아남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와주셔서 대담에 임해주신 최혜준 대표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갖고 앞으로 추가 조합 중심의 어떤 리더에도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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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